쉽게 생각해요. 그냥 회사에 매출로 해서 이익이 되면 돈이 들어와서 입금. 거기에 비용 나와서 송금. 자, 그런데 아니 입금이면 입금이고 송금이면 송금인데 입금하고 같은 개념이 송금불산이, 송금하고 같은 개념이 입금불산이. 이건 뭐냐는 거죠. 원래는 입금인데 입금을 잡지 않는 개념이 입금불산이. 송금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송금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게 송금불산이. 단순하게 쉽잖아요.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위에서 인정이자 얘기했었는데 이제 지급이자예요. 두 번째 거. 지급이자는 뭐냐? 자, 제가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은행에서 1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뒤에서 예시 있어요. 보여드릴 거예요. 10억을 차입을 했는데 제가 대표님한테, 이 법인이 저한테, 제가 대표니까 저한테 3억을 빌려준 거예요. 이 빌려줬다는 게 가지급금 얘기하는 거예요. 빌려준 것처럼 보이는데 안 빌려줬어도 어쨌든 빌려준 거라니까요. 네, 주임종 단기 대여금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회사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위에 거를 1번을 했으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10억을 빌려올 때 그중에 3억을 빌려와서 대표한테 그냥 빌려준 거죠. 대표한테는 지금 이자도 안 받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나는 은행에는 이자를 주고 있어요. 법인은. 법인 입장에서는 자기 사업을 위해서 결국에는 이자를 내는 거면 그 이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니까 이자 비용으로 비용 처리하는 게 맞다고요. 그죠? 근데 이건 사업하고 무관하게 업무 무관 사실은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내가 대표 대신 이자를 대신 내준 거죠. 뭐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불산입 대상이다. 아까까지는 이 짧은 한 문장이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쉽죠. 업무 무관 자산. 여기서 자산이라고 하면 가지급금도 자산이잖아요. 단기, 어쨌든 이 주임종 단기 대여금이니까 우리 자산이 회사 입장에 자산이죠. 그러니까 업무 무관 자산이에요. 그거는 그에 대한 요걸 만들기 위한 그 돈 빌려왔던 거에 지급이자 부분은 송금 불산입 대상이다. 이제 이해가 되죠. 됐죠? 그 다음 가지급금 비율만큼 송금 불산입으로 법인세 증가. 가지급금 비율만큼 송금 불산입으로 법인세 증가. 방금 얘기했던 송금 불산입하고 같은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법인세가 다시 증가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세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채권이 있으면 채권은 띄어먹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사채권 같은 경우에 거래처하고 거래를 하는데 돈을 띄어먹힐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서비스도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어요. 떼먹히기 전에 쟤 좀 떼먹을 것 같아 알려주는 서비스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기업들한테 우리 서비스 해줄 것들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찌됐건 근데 그러면 회사는 대부분 야 이거 보니까 한 3%에서 5%는 항상 떼먹히더라. 그거를 우리가 그때 떼먹힐 때 떨어버리면 회사에 좀 부담이 가니까 그거 좀 충당충금 좀 쌓아놓자. 이런 게 이제 대손충당금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가지급금은 주임종 어쨌든 이거 관련된 이것도 채권이란 말이에요. 대손충당금도 쌓을 수가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대손충당금을 쌓게 되면요. 그 해에 쌓은 만큼을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해서 비용 처리를 하거든요. 비용 처리를 한다는 말은 법인세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쌓지도 못하니까 결국에는 좌편에 있는 채권이 결국에는 비용 부분에도 우리가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세금을 줄이는 효과도 영향을 못 미치면 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산 위치에 있으면서 아무짝에 쓸모없이 법인세만 가중시키고 계속해서 법인세 입금하게 하고 송금은 또 송금 불산입되게 만들고 얘는 어쨌든 뭐 암적 존재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애니까 국세청도 당연히 주시하고 있을 거고 금융기관에도 싫어할 거고 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에도 싫어하는 거 당연하고 거래처에서는 당연히 그거 있으면 왠지 이 회사는 돈 넣었다가 회수도 못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은행거래 신용도 이야기 드렸고요. 과세당국 불신, 비상장 주식 증가 요인. 자, 비상장 주식은 기본적으로 순자산 개념이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가지급금 부분이 계속해서 상승해 나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자 부분을 내가 내지 않으면 이자만큼이 가지급금으로 또 계속 쌓여요. 계산상으로 그냥 쌓이는 거예요. 실제 돈이 쌓이는 것도 아니면서 자산이 커져요. 부채는 가만히 있어요. 순자산 자체가 커지겠죠. 그죠? 그러면 비상 주식 가치가 커지겠죠. 두 번째, 법인세 관련돼서도 법인세를 자꾸 줄여야 되는데 법인세를 줄이지 못하고 사실은 법인세를 줄여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세금을 더 내게끔 만드는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익 다시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이익이 늘어나서 법인세를 더 내는 구조로 가잖아요. 그러면 손익계산서도 커지죠. 순손익 가치도 높아지죠. 순자산 가치 높아지고 순손익 가치 높아지면 기본적으로 회사 가치는 당연히 높아지죠. 비중은 2대 3, 3대 2, 그죠? 80% 선, 앞에 했었던 거 복습 한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자,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청산시 상여처분. 언젠가는 정리해야 돼요. 근데 청산시에만 상여처분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집중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요. 다른 액션도 가능해요. 청산 상태가 아니라 가질금 자체를 그냥 그의 상여처분으로 떨어버리기도 해요. 왜? 아예 이 돈은 얘가 빌려간 거는 맞는데 얘는 갚을 생각이 없는 애야. 없는 게 명백한 상황들이 있어요. 네가 어떻게 갚을 건데? 라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기본적으로 이건 상여를 준 거로 보겠다라고 해서 상여 처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청산시가 일반적이거든요. 청산하고 나면 더 이상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상여 처분한 걸로 봐서 결국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차라리 그냥 회사에 그대로 있었으면 청산소득세 당연히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할 때 배당으로 다 받아오는 개념이 있으니까 소득세를 내긴 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소득을 내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당시의 거 자체를 청산시 상여 처분하는 거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계속 적수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자 부분이. 그죠? 금액이 더 커져 있을 거예요. 상여 금액도 커졌고요. 일시에 상여를 받았고요. 그러면 50% 이상 구간에 걸려가지고 그거의 반은 다 세금인 거죠. 그죠? 그 리스크를 해지하려고 회사 주식 가치도 떨어뜨리자, 뭐 비용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떨어뜨리자 계속 노력해왔는데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질금은 해결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래? 라는 거죠.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응?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책 뒤에 페이지를 보면서 이제 빨리 대답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우리는 되게 상식적으로만 접근하면 돼요. 우리의 상식을 상식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상식적인 사고를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외우거나 우리가 그거를 막 억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상식적인 수준으로 증가하면요, 상식이 상식이고 상식이 나고 나가 상식이니까 기억할 것도 어려울 것도 없어요. 당연히 길 건너는데 신호등 파란불 바뀌어야 건너는 게 상식이라고 받아버리면 불편함이 없는데 나는 그걸 상식으로 안 받아들였어. 그러면 후닥닥 건너다가 막 사고도 나고 사람들한테 피해도 주고 빵거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세법, 상법은요, 상식이에요. 상식으로 이해하고 예외 조항은 상식적이지 않은 비상식적인 애들을 위해서 만드는 요소구나. 에이, 나쁜 놈들. 그것만 살짝 기억해 놓으면 되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상식 이야기하다가 제가 지금 뭐 이야기하다가 뭐 찾으라 그랬었죠, 제가? 답을? 해결할 방안. 자, 이게 상식인 거예요. 자꾸 상식 하니까 지금 헷갈렸어요. 자, 그럼 뭐냐? 가지금 뭐라 그랬죠? 회사가 개인한테 준 돈이에요, 원래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그렇게 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준 돈이면 해결 방안은 뭐예요? 돌려주면 되죠. 끝났어요. 이게 솔루션이에요. 대표님 만나서 갚으시면 됩니다. 이러면 돼. 그래, 참 정확한 답을 알려줘서 고맙다. 근데 돈이 없구나. 그럼 좀 제가 당연히 저랑 좀 같이 의논 좀 하셔야죠.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좀 만들 수 있을까? 당장에 갚아야 될까요? 아니면 3년 만에 갚을까요? 10년 만에 갚을까요? 어떻게 갚을까요? 얘기가 나오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뭔가 이렇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죠. 레퍼런스가 있죠. 앞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당장 갚아야 돼? 급여로 덩치로 갖고 나와서 갚는 구조예요. 뭐 상계 처리를 하든 마든 그건 나중 문제지만. 그죠? 한 3년, 5년 걸려야 될 것 같아. 배당으로 쪼개고 가족으로 쪼개갖고 갚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더 나올 수 있겠죠. 10년, 20년 걸릴 거면 이거 16년 있으면 어쨌든 여기 퇴직할 거라면서요. 너무 길게 갖고 가면 가질금 해결에는 실익은 없어요. 일부는 갚으면서 뭐 하면 몰라도 어쨌든 그럼 퇴직금으로 갚으면 되잖아요. 됐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우리 CEO 플랜 많이 하셨잖아요. CEO 플랜 하실 때 법인으로 계약자 하시고 피보험자 대표 하시고 수익자 법인으로 하셨다가 나중에 퇴직하실 때 그거 계약자 변경 수익자 변경해서 갖고 나오시면 됩니다 했었잖아요. 계약자가 오너죠?
이거에 대한 주인이잖아요. 소유권이 있는 거잖아요. 뭐 수익자도 연관이 있으니 어쨌든 계약자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갖고 있는 보험이 있죠.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을 법인에다 넘기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맨날 법인에서만 갖고 오고 있었는데 반대로 당장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법인에다가 넘겨요. 그럼 법인에서 남은 것들 계속 불입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계획을 안 짰으니까 지금 엉망이 돼 있는 거를 계획을 짜면서 자 그러면 16년 후에 다시 그 보험을 갖고 옵시다. 근데 금액이 너무 작잖아요, 대표님. 지금 해보면은 퇴직금하고 이만큼 갖고 나와야 법인 가치가 떨어지고 하니까 그거는 300씩 매달 300씩 넣어가지고 지금 한 3억짜리 됐는데 그거 넣고 가지금 떨고요. 더 넣으면은 그건 한 6억 될 거니까 추가로 한 10억 정도는 더 쌓아서 갖고 나와야 되니까 10억짜리 한 달에 500씩 해서 들어갑시다. 아니면 한 달에 1000씩 들어갑시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인에다가 넣으면 돼요. 또 법인에다 딴 거 넣으면 되죠. 집에 가서 딱 들어갔는데 그림이 하나 보이네. 그 그림을 법인에다 넘기면 돼요. 제 집에 딱 들어갔더니 안 신는 신발인데 이게 이태리 수제한데 이게 250만 원짜리야. 넘기면 된다니까요. 자, 제가 너무 오버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방금 솔루션이 뭐냐? 갖고 나왔으니까 넣으면 된다 그랬다. 넣으면 되는데 가치 있는 것이라면 기본 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인과 개인은, 이 대표이사 개인은 별개의 독립된 실체이기 때문에 어떤 거래를 해도 무방하다. 그 자산의 한계는 없다. 다만 전제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시가가 증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전제만 깔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되셨죠? 네. 끝. 쉬고 10분 있다가 이어서 할게요.